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학 1에 있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이죠. 삼각함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제목을 볼까요? 그래서 대체 삼각함수가 뭔데? 자,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면 삼각함수의 노래 해서 같이 삼각함수를 배워보자 뭐 이런 노래도 있죠. 근데 다 웃는데 난 못 웃겠어. 그러니까 나는 시험범이야. 그지? 뭐 R분의 X, R분의 Y, X분의 Y인데 모르겠어.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한 번씩은 들어봤는데, 이게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좀 불안하단 말이야. 땀이 흐른다고요. 웃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싶은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삼각함수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건데, 살면서. 근데 그게 뭘까, 대체. 음. 그러니까 그냥 계속 교과서를 읽는 것만으로는 이해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바로 과거에 본인이 어떤 걸 빠뜨린 거야. 어떤 초등학교나 중학교 수학 중에서 뭔가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근데 그걸 설명을 안 해주죠. 왜? 알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니까 개념서 같은 거에는 뭐 그런 것까지 넣으려면 공간이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중학교 수학을부터 좀 놓쳤다는 사람을 대상으로 좀 삼각함수를 설명을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이해가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삼각함수를 할 거예요. 자, 일단은 뭐 함수란 얘기 나오면 벌써 이제 울렁거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삼각형 나오면 이제 울렁거리는 사람도 있을 건데 일단은 먼저 각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하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각이 뭐야? 라고 물었어요. 왜 갑자기 각이 뭐냐를 왜 물어봐요? 어? 아니 각이지 이런 거 아니야? 각도기 각도기로 각도 재고 뭐 60도 90도 90도는 수직 뭐 이런 건데 각이 뭐 왜 갑자기 각을 물어봅니까? 이럴 수 있는데 각을 모르면 각의 정의를 모르면요. 그걸 좌표 평면에 나타낼 수도 없고 그냥 애매모호해져. 그러니까 각을 좀 정의를 해야 돼. 각이 뭐냐면 이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삼각형이 뭐야? 삼각형은 세 변으로 이루어진 도형이죠. 사각형은 뭐야? 네 변으로 둘러싸인 도형이야. 이런 것처럼 각도 정의를 해야 좀 되지 않을까? 각은 뭐냐면 자,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건데 그걸 그냥 거창하게 푼 거야. 뭐냐면 두 반직선으로 자, 반직선은 뭐냐? 반직선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반직선이라는 것은 직선은 무한하죠.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막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하나 막혀 있고 쭉 나가는 거, 쭉 나가는 거. 근데 그 점이 같아. 일치해요. 일치. 그랬을 때 크기가 생길 거 아니에요. 이렇게 크기를 갖는 도형을 우리가 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뭐 30도, 60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익숙하죠? 이제. 그래서 결론은 뭐야? 중요한 건 반직선이다. 이런 얘기인데, 봐봐. 지금까지 우리는 그냥 그냥 가게로 배웠어요. 뭐 삼각형을 그리고, 야, 뭐 60도다. 뭐 이런 식으로 배웠는데, 그러지 말고, 이거를 좌표 평면에 옮길 거예요, 이제. 새롭게 정의를 할 건데, 좌표 평면은 X축, Y축이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각을 내가 이렇게 옮기려 그래.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옮기고 싶어요? 이렇게? 조금 불편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 점을 중심을 저는 원점에 두는 게 조금 편안하지 않을까? 그러면 자동으로 이 반직선이 X축의 요 방향, 그 양수 부분을 모은 게 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무한하니까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거거든. 그럼 얘는 고정시킬 거야. 그리고 얘를 돌릴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돌아감에 따라 크기가 달라지겠지.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지? 그러니까 돌아가는 애가 하나 있을 거 시계를 생각해봐. 돌아가는 애가 하나 있을 거고 고정되어 있는 애가 하나 있어야 이 가격 크기가 측정이 가능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부분은 편안하잖아. 고정할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 어휘들이 나오는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이 반직선을 뭐라고 하냐? 자, 시초선이라 그래. 왜 시초선일까요? 처음 시작하는 선이라서 그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아까 움직이는 애가 그냥 똑같이 겹쳐 있어. 이렇게. 그럼 이거는 0도지.
여기서 출발한다는 뜻이야. 여기를 기점으로 각의 크기를 셀 거니까 이게 바로 처음 시작하는 선이다 해서 시초선이라고도 하고, 또는 이렇게도 많이 나온다. X축의 양의 방향. 양의 방향이라고도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거 많이 헷갈린단 말이야. 나중에 직선의 방정식 같은 거 했을 때 X축의 양의 방향,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 얘기예요. X축의 양의 방향. 이거 왜? 양수들을 다 모았지. 오른쪽 방향이잖아. 이 방향을 X축의 양의 방향이라고 하는 거야. 됐나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돌아가는 애가 하나 있어야지 각의 크기가 나올 거 아니야. 각이라는 건 뭐라고? 이 중심을 하고 반직선이 하나 더 있어야지. 돌아가는 애가 하나가 있어야 되고, 얘를 뭐라 그러면 동경이라 그래요. 왜 동경일까? 도쿄가 아니라 동경은 움직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막 돌아갈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애야. 그러면 각이라는 게 나올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얘가 30도다 이렇게 각의 크기가 설정이 되는 거죠. 괜찮나요? 자, 근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까지는 괜찮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 생각해볼까? 이거 뭐야? 여기를 대야 돼, 여기를 대야 돼. 그죠?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 여러분 여기까지는 그냥 예각이니까. 예각이라는 거는 90도 아래를 얘기하는 거야. 예각이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좀 혼란이 생긴다? 아니면 특히 이런 거. 얘가 더 작아 보이는데 이걸 세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약속을 만들었어. 약속을 만들었다고요.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시계 반대 방향을 플러스로 하자. 이거는 약속이야. 누가 뭐라고 한 게 아니야. 근데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해. 시계 반대 방향을 플러스로 해.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 음. 우리 삼각형 이름 붙일 때 어떻게 해? A, B, C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붙이죠. 그냥 그런 거야. 음. 시계 방향을 우리가 마이너스라고 하자. 그럼 봐봐. 내가 이렇게 있다고 해봐. 30도야. 그 얘는 플러스 30도일까 마이너스 30도일까? 플러스 30도죠. 왜? 시초선부터 시작해서 왼쪽,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지금 30도만큼 움직인 거야. 동경이.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30도는 어떻게 써? 마이너스 30도는 시초선에서부터 오른 그 시계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이렇게 30도만큼 움직인 걸 얘기를 하겠죠. 이게 바로 마이너스 30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은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건가? 아,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렇게 30도 쓰시면 돼. 그런데 아니 뭐야? 마이너스는 왜 붙이는 거지?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얘를 표시할 때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봐봐. 여기서 출발해서 360도를 가. 그 다음에 왼쪽,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미안해. 잠깐만. 다시 할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돈 다음에, 아이, 뭐하냐. 잠깐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돈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30도 돌 수도 있잖아. 그지? 그래, 똑같은 위치 아니야? 그러니까 뭐, 이게 기준이 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첫 번째고, 기준 두 번째를 세워야 돼. 이게 뭐냐면, 잘 들어봐.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한 동경,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각이 하나 정해졌어. 그러면 동경은 하나야. 무조건. 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각을 그려봐. 마이너스 30도 그려봐. 그러면 누구나 동경을 그릴 거라고. 근데 만약에 이걸 주고 이 그림을 주고 이 각이 뭐야? 그러니까 한 동경을 주고 각이 뭐야라고 하면 얘는 엄청 많을 거라고. 30도라고 얘기하는 사람, 마이너스 30도라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플러스 330도라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니까. 또는 플러스 330도에 한 바퀴를 더 더해가지고 690도라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게 통일이 안 돼. 그래서 너무 많잖아.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얘를. 그래서 잘 기억할 건 뭐냐면, 잠깐만, 확대가 됐네. 자, 잘 기억할 건 뭐냐면, 동경이 나타내는 이에요. 뭐라고?
한 동경이 있잖아? 그 동경이 나타내는, 그러니까 동경이 하나 있으면, 이렇게 하나 고정돼 있으면, 얘가 나타내는 일반각이라 그래. 왜? 엄청 많거든. 그래서 일반적으로 360도 곱하기 n을 먼저 써. 어려운 게 아니야. n은 뭐야? 정수거든? n이 0이면 0도인 거야. n이 1이면 360도야. n이 2면 720도야. 이게 두 바퀴 돈 거야. 그 다음에 원래 각만큼 더해주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30도잖아? 그러면 여기 대신에 마이너스 30도를 마이너스 썼다 쳐봐. 그러면 n이 뭐가 들어가든 이 각, 뭐 1이 들어가면 뭐야? 330도. 2가 들어가면 690도.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거 다 이 동경의 각을 나타내는 거야.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 뒤에 있는 건 양수로 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게 맞겠지. 그지? 330도니까 양수로 쓰는 게 일반적이야. 그래서 거기 그 문제집이나 뭐 이런 데 보면 대부분 0도에서 360도 사이를 택한다 이렇게 돼 있을 거야. 마이너스 30도로 해도 무리는 없어요. 당연히.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야. 일반적으로. 틀린 건 아니고요. 왜냐면 이렇게 써야 n이 회전한 횟수를 나타낼 수 있기도 하고 그냥 편리해서 그런 거야. 그죠? 그리고 얘를 봐봐. 얘는 제4사분면에 있잖아. 그러니까 얘를 제4사분면의 각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n에 뭐가 들어가든 n이 정수기만 하면 이 각들은 뭐야? 엄청 커져도, 예를 들어서 n이 만약에 3이야. 그럼 엄청 뭐 천 몇 도겠지. 그래도 이 동경의 그림이고요. 그리고 제4사분면의 각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됐나요? 그래서 기준 두 개를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각을 좌표평면에 이렇게 갖다 놔봤어. 그죠? 그래서 시초선을 중심으로 동경이 막 회전을 쭉쭉쭉 하면서 우리가 각을 나타낼 수 있고, 또 일반 각이라는 것을 통해서 동경이 하나인데 그거가 나타내는 각이 엄청 많다. 그래서 360도 곱하기 n 해가지고 동경이 회전한 횟수를 쓰고, 또 방향도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걔가 나타내는 일반적인 각을 양수로 써. 하나를 플러스 알파로 더해준다까지 학습을 했어요. 이제는 뭘 배울 거냐면, 함수로 가기 위해서 하나의 개념을 더 정의할 거야. 이제 각을 좀 배웠는데, 이제 뭘 배울 거냐면, 각 중에서 호도법이라는 걸 배울 거야. 자, 60분법이라는 게 있고 호도법이라는 게 있거든. 각을 표시하는 게 돼 있어서, 아까 우리가 계속한 거는 60분법이야. 무슨 얘기냐면, 봐봐. 지금 아까 전에 30도니 630도니 막 이런 얘기 했지. 이런 것들은 오른쪽 위에 뭐가 붙어 있지? 도가 붙어 있거든. 이 도는 디그리. 그러니까 단위야. 여러분. 킬로그램처럼. 그러면 이게 뭐야? 또 의문이 생긴다고. 어? 그냥 썼는데? 30도, 90도, 30도 이거잖아. 근데 이게 뭐, 도가 뭐야? 정확히 말하면 이건 뭐냐면 원의 둘레를 360등분 했다 생각해봐. 정확히는 이 중심으로부터 한마디로 피자를 360조각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게 이렇게. 그러면 각도 어떨까? 다 똑같거든요? 왜요? 자, 중학교 때 배웠는데 이거 이따가 쓰니까 좀 기억을 해두자. 여러분 봐봐. 자, 부채꼴. 그러니까 같은 원에서요. 부채꼴이 있어. 부채꼴에 중심각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심각의 크기는, 잠깐만, 다 없어졌네. 잠깐만. 그 중심각의 크기랑 그 다음에 뭐가 비례해? 뭐가 비례할까? 중심각의 크기가 2배가 되면 호의 길이도 2배가 된다고. 호의 길이랑 2배가 된다고. 그럼 생각해봐. 원이 있어. 그랬는데 한 이 정도 피자가 있습니다. 한 30도. 그럼 이걸 2개 이렇게 갖다 붙였어. 그럼 어때? 호가 60도가 되면서 호가 2배가 되죠. 그러니까 비례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근데 봐봐. 지금 다 요 둘레의 길이가 360등분 하면서 똑같다면 당연히 호의 길이도, 잠깐만. 중심각의 크기, 호의 길이가 같으니까 중심각 크기도 1대 1대 1로 같겠죠. 얘가 얼마야? 1도가 되는 거야. 그렇게 정의를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물의 어느 점을 0도라 그러고 끓는 점을 100도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사이를 100등분 해가지고 하나를 1도라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수학에서 1도는 이렇게 정의를 한 거라고.
원이 360도니까 중심각이. 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단위를 떼어버리려고 그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거를 좀 실수화 시켜보겠다고. 실수. 숫자로 바꿔보겠다고. 숫자로. 길이의 비로 이용해서 숫자로 좀 바꿔보겠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봐봐. 이 도를 떼어버리겠다는 게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봐. 우리가 이제 사인이라는 걸 이따가 배울 거야. 이렇게 삼각함수라 사인은 들어봤을 거야. 근데 사인 지금까지 뭐 30도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이러면 그래프를 그릴 때 좀 불편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일반적으로 x축, y축 해가지고 다 실수 콤마 실수로 찍히지. 근데 여기 30도 막 이렇게 들어가면 좀 더 불편하다. 그래서 실수처럼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필요성을 느끼게 됐고 그래서 호도법이라는 게 나온 거거든. 근데 어떻게 도입을 한 건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원이 있습니다. 원이 있을 때 내가 반지름을 이렇게 잡을 거야. 근데 부채꼴이 얘가 점점 얘가 각의 크기가 커진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내가 아까 말했듯이 중심각의 크기가 커지면 같은 원에서 호의 길이도 어떻다고? 길어진다고. 그러니까 얘가 R이면 계속 늘어나다가 이 중심각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얘도 R이 되는 순간이 온다니까. 마치 정삼각형처럼. 그랬을 때 이 각이 있을 거 아니야. 이 각을 우리가 1라디안이라고 부를래. 라고 약속한 거야. 일단 새로운 걸 도입한 거라고. 됐어요? 근데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어. 선생님, 이거 R은 원의 크기는 상관없습니까? 상관없죠. 왜? 원이 이렇게 커다랗다고 해도 그럼 생각해봐. 이게 반지름이고 이게 반지름이라고 생각해봐. 어? 그래도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원이 이만해도 R. 그러면 얘도 R 되는 순간. 그럼 얘 똑같다고. 그지? 닮음처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이 크기랑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이 호의 길이와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이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1라디안이라고 한다. 됐나요? 그러면 1라디안을 왜 정의했냐? 이거를 이따가 단위를 뗄 수가 있거든요. 자, 60분법이랑 호도법의 관계를 볼 거야. 잘 봐봐. 자, 제가 이걸 계속 쓴다고 했었는데 잘 봅시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 이게 1라디안이야. 그러면 이게 R이야. 이게 R이야. R은 반지름이에요? 그럼 얘도 R이겠네? 그지? 그걸 생각해봐. 여러분들, 원둘레가 반지름이 R인 원에서 원둘레가 몇이죠? 이거 초등학교 수학이야. 이거는 2파이 R이 되거든요. 오케이? 이거 알아야 돼. 자, 그럼 2파이 R이야. 그러면 원둘레의 반, 그러니까 반원의 둘레는 뭐겠어? 얘. 얘는 뭐겠어? 파이 R이겠네? 그죠? 그럼 봐봐. 잘 생각해보자.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중심각의 크기가 커지면 그에 비례해서 호의 길이도 커진다 그랬어. 그럼 봐봐. 이 호의 길이가 뭐라고? 파이 R이라고. 그러면 지금 이게 R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몇 개 들어간다는 거야? 파이게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파이게라는 거는 3.14 어쩌고저쩌고인데 3개가 일단 채워지고 이 똑같은 피자 조각이 이만큼 남는다는 거예요. 0.14 얼마만큼. 그거는 무리수죠. 하지만 그만큼 남고 그거를 바로 원주율 파이라고 이렇게 표시한 것 뿐이라고요. 그지? 그러니까 이 피자 조각에 파이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파이게. 3.14, 1592, 점점점점 개. 3개는 일단 들어가고 확보가 되고. 그러면 그게 바로 라디안의 의미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파이 라디안이 지금 뭐야? 180도인 거야. 아니면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볼게. 잘 봐봐. 1라디안일 때 호의 길이가 R이야. 그러면 전체 이 둘레가 몇이라고? 2파이 R이잖아. 그지? 이게 바로 이 360도니까 360도로 한번 표시해봐 이렇게. 360도 대 2파이 R. 그러면 내항의 곱 같다 한번 해볼까?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라디안이랑 도는 그냥 단위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럼 봐봐. 일단 R을 지워.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그럼 끝났네. 뭐야? 2파이 라디안은 2파이는 실수야. 그러니까 2파이 곱하기 1 이런 거야. 1kg 곱하기 3 이런 거라고. 그럼 뭐야? 3kg이지 뭐야? 그러니까 2파이 라디안은 360도네. 그러니까 2로 나누면 파이 라디안은 아까 했죠. 180도.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여기 안에 이 180도인데 파이게 들어가거든. 호의 길이가 R자리인 게. 왜? 원둘레의 반이 파이 R이니까. 그래서 파이 라디안의 180도다 라는 게 바로 이 육식법과 호두법, 우리가 정의한 라디안이랑 도랑 관계라고. 근데 라디안은 생략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었어요 아까. 그래서 이제는 파이는 180도라 이렇게 이걸 외우면 그냥 거의 공식처럼 외우면 돼. 국민 공식처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다시 파이는 180도야. 근데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건 라디안이 생략된 거다. 3.14가 어떻게 180도예요? 그럴 수 있어. 근데 3.14가 라디안. 3.14 라디안이 180도인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보다 파이는 180도. 너무 많이 쓴다니까. 그냥 가시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시자. 그럼 한번 연습 한번 해보자. 만약에 자, 많이 쓰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 3분의 파이. 이건 뭘까? 180도를 3으로 나눈 거니까 60도야. 3분의 파이는 60도구나. 6분의 파이는 얼마일까? 30도야. 2분의 파이는 90도야. 이런 거 외워야 돼. 굳이 외우지 않아도 사실 이렇게 나누면 되는데 많이 쓴다고. 그러니까 외워질 거예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호두법의 의미인데, 그러니까 실수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디안을 생략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거를 x 좌표로 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인 30도를 우리가 뭐라 부를 수 있냐면 사인 6분의 파이 이렇게 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6분의 파이 콤마 사인 6분의 파이 값이 얼마야? 여러분들. 얘 얼마야? 2분의 1이지. 그러니까 그래프에다가 6분의 파이 콤마 2분의 1을 찍을 수가 있다고요. 이제. 실수화시켜서. 그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게 바로 호두법의 의미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삼각함수의 그래프도 막 그릴 수가 있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삼각함수는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들, 삼각 B에서 삼각함수를 유도할 거야. 삼각 B는 중학교 때 배웠거든? 근데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한번 일단 시작을 할게. 얘는 뭐냐면 직각 삼각형에서 시작을 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직각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야. 그럼 요 각이 만약에 세타라고 해볼게. 각을 대부분 세타라고 많이 해요. 그랬을 때 얘를 얘를 그러니까 막 키우고 줄이고 이 비율을 유지하면서 키우고 줄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닮음을 만들겠다는 거야. 얘는 세타는 똑같이. 그러면 뭐 이렇게 커지든 아까 라디안처럼 커지든 말든 이 비율은 어떨까? 이 비율. 얘가 AK면 얘는 BK일 거고 얘는 CK겠지. 왜? 닮은 비는 같거든. A 닮음이니까. 그지? 그럼 봐봐. 여기서 이 세타 값에 따라 직각삼각형에서야 이 세타 값에 따라 일정한 비율이 있다는 걸 찾아낸 거야. 무슨 얘기냐면 봐봐. 이 빗변분의 높이를 봐봐. C분의 B. 얘가 바로 사인 세타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율이 일정하다고 세타에 따라서 세타가 정해지면 이 C분의 B라는 값이 일정하게 나온다. 삼각형의 크기 관계없이. 그러니까 뭔가 상수처럼 나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바로 사인이라고 쓰자라고 한 거야. 왜? 사인이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S를 그려봐봐. 그럼 C분의 B가 되는 거야. 빗변분의 높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인 세타다. 그 다음에 세 가지가 있어요. 코사인 세타도 있어. 그건 뭐냐면 C를 그려봐. 그러면 C분의 A가 되거든요. C분의 A. 얘가 바로 코사인 세타. 그래서 얘는 빗변분의 그냥 밑변이구나. 탄젠트는 이렇게 T를 그리면 A분의 B가 됩니다.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바로 A분의 B로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그런 비율이다. 그래서 삼각 B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선생님 이런 건 없나요? B분의 C? 있어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외우고 싶지 않죠. 그건 미적분 가서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타는 당연히 뭘까? 예각이야. 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인데 여기가 90도를 먹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당연히 90도보다 작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 두 각을 더한 게 90도니까.
맞니?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중학교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예각에 대한 것만 배웠어요. 근데 이제 우리 뭐 배웠니? 라디안도 배웠죠. 그 다음에 뭐 배웠니? 일반각도 배웠지. 뭐 1080도 이런 것도 배웠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사인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확장한 거. 삼각비를 일반각으로 확장한 게 바로 삼각함수입니다. 여러분 봐봐. 삼각비가 사실은 기하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게 이렇게 단위원을 내가 단위원이라는 거는 뭐야?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거든요. 단위원을 내가 이렇게 한번 일선면에만 그려볼게. 한번 이런 4분원을 그려본다는 거야. 그랬을 때 이렇게 내가 만약에 직각삼각형을 그리잖아. 세타야. 그러면 이 높이가 얘가 왜냐면 빗변이 무조건 1이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이 높이가 무조건 사인 세타. 그다음에 이 길이가 코사인 세타. 그다음에 이거의 뭐 기울기라고 할게요. 이 직선에 이게 바로 탄젠트 세타라고 보시면 돼요. 그지? 이 여기 있는 점들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그래서 우리가 예각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때 우리가 중학교 때 막 외웠던 게 뭐냐면 사인 0도랑 사인 90도, 사인 0도는 0, 사인 90도는 1 이런 거 배웠거든. 근데 사실 직각삼각형에서 정의니까 삼각비라는 거는 0도랑 90도에 대한 거는 뭐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중학교 때 봐봐. 얘를 이 한마디로 동경이지, 그지? 얘가 시초선이고, 그지? 그랬을 때 봐봐. 지금 이 동경을 한없이 x축에 가까이 간다고 해봐. 한마디로 세타를 0으로 보낸다라고 생각을 해볼까? 그러면 이 높이는 어떻게 돼요? 높이는? 높이는 없어지지 거의. 거의 거의 없어지지 않니? 원이랑 만나는 점과 이렇게 이은 거야. 직각을 내린 거예요. 그럼 원과 만나는 점이 거의 1과 가까워지 1,0과 가까워지면서 높이가 거의 0이 되니까 그 사인 0도는 0이구나. 이렇게 정의를 한 거라고. 그럼 그 반면에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0도는 1에 가까워지니까 1이라고 정의를 한 거야. 그렇게 설명을 했었다고 중학교 때. 그리고 탄젠트는 뭐냐면 봐봐. 얘를 조금 이렇게 키워봐. 그럼 1분의 이 높이가 바로 탄젠트지? 근데 세타를 무한히 하면 이게 봐봐. 길이가 어때? 지금 막 뚫겠다. 그죠? 탄젠트 그래서 90도는 정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시한다. 마찬가지로 사인 90도도 마찬가지죠. 그 높이가 1이 될 것이고 그냥 코사인 90도도 0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뭐 2분의 파이로 써도 돼. 똑같아. 그죠? 아까 똑같다고 했어. 파이는 180도 무조건 외우라고 했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근데 지금 우리 뭐 배웠다고? 일반각 배웠잖아.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확장하자는 거야. 이 동경을 여기서만 놀지 말고요.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얘가 요 만나는 점이 있지. 요 만나는 점의 x좌표 생각해봐. 요거가 사실은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거든. 그지? 그러니까 x좌표가 있고 y좌표가 있는데 x좌표를 이 단위원에서의 x좌표를 뭐라고 하자? 코사인 세타라고 하자라고 하면 삼각비를 포괄하면서 삼각함수를 일반각으로 확장시킬 수가 있거든. 됐습니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정의를 하자는 거야. 그럼 만약에 반지름이 r이면 r로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 얘를 만약에 2야. 아니 그러면 이 점은 뭐예요? 지금 이 점은 2 코사인 세타 콤마 2 사인 세타 아니야? 왜? 반지름이 2잖아. 근데 얘가 세타잖아. 그지? 그러면 2 사인 세타, 2 코사인 세타잖아. 이 점은. 그러니까 이 개념을, 이 삼각비를 그대로 x좌표, y좌표, 원에서의 그걸로 확장시키자. 라는 거야. 그래서 정리를 할게요. 정리를 하면 x축이 있고 y축이 있어. 일반적으로 단위원에서 정의를 하는데
R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니까. R이라고 해도 어차피 늘어난 거니까. 일단 단위원에서 정의를 할게. 단위원에서 정의를 하면 어떤 동경이 있어. 동경이 있으면 만난 점이 있겠죠? 그 점을 X좌표를 코사인 세타, Y좌표를 사인 세타라고 정의한다고. 이 세타라고 하면. 그럼 이제 이렇게 확장을 해도요. 얘가 세타지. 뭐 120도로 해보자. 그러면 이 점이 바로 코사인 120도, 사인 120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코사인 1080도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봐봐. 삼각 B라는 거는 무조건 비율이야. 여기서만 노는 거라고요. 여기서만 노는 거야. 삼각형을 가지고. 그러니까 얘는 뭐야? 항상 양수야. 근데 삼각함수는 부호가 있는 거지. 왜? 여러분 봐봐. 이 이사오면이 있지. 이사오면은 뭐야? X좌표가 음수고 Y좌표가 양수잖아. 그러니까 부호가 있는 거야. 삼각 B가 삼각함수에 포함되는 거지, 이렇게. 됐나요? 삼각함수의 제1사면에서의 그 노는 것이 바로 삼각 B다 라고 생각해도 전혀 무리가 없겠다라는 거죠. 만약에 R이라고 해도 원이 R로 확장됐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 R로 나눠주면 되거든요. 왜? 이런 봐봐. 여기 이 삼각형에서 지금 요 좌표는 뭐야?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라는 것은 이 좌표에다가 R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전혀 무리가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세타가 정해지면 자동으로 사인 세타라는 게 결정되고 코사인 세타라는 게 결정되고 탄젠트 세타라는 게 결정이 된다 라는 얘기야. 세타가 뭐든 간에 이제는 확장을 시킬 수가 있고 라디안도 쓸 수가 있다. 그래서 라디안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겠죠. 그런데 자, 함수라는 건 뭐야? 하나가 정해지면 하나가 딱 정해졌을 때 화살이 딱 하나로만 가면 그게 바로 함수거든. 그러니까 이걸 삼각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삼각함수 여러분들 세 개를 지금 배운 거야.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인정? 그러니까 얘는 뭐겠어요? 만약에 R로 확장했다고 해보자. 일반적으로. 그리고 여기 만나는 점이 만약에 x, y라고 해봐. 그럼 이걸 뭐라고? R로 나눠줘야지. y죠 얘는. 왜? 얘 지금 값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가 R을 나눠줘야 이 좌표에다가 R을 나눠줘야 결론적으로 사인 세타가 되지 여러분. 얘는 R분의 X고 얘는 X분의 Y라고. 됐나요? 얘는 그냥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는 X분의 Y로 정의를 했을 때 되니까 삼각함수를 확장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된다. 여기까지 삼각함수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각 B는 여기 90도에서 갖고 노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각으로 확장한 게 바로 삼각함수다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삼각함수라는 것을 어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부호를 가진 삼각 B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냥 좌표를 읽는 거지. 삼각 B는 길이를 읽는 거고 얘는 길이가 아니라 좌표를 읽는 거죠. 왜? R분의 X. X가 뭔데? X 좌표. 원이랑 만나는 동경이 원이랑 만나는 그 X 좌표, Y 좌표를 얘기하는 거니까. 괜찮나요? 그래서 한번 더 돌려보시면서 삼각 B와 삼각 함수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